안녕하세요 여러분, 엔태형제입니다. 2022년 즐거운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도 가족들과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즐겁게 보내다 왔습니다. 설 명절을 보내면서 가족들과 함께 보낸 시간뿐만 아니라 저를 즐겁게 해준 것이 또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설 명절 연휴 동안 미국의 증시들이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해 주었기 때문이랍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개장되지 않는 연휴 동안 미국의 증시들은 매일 개장되었었죠. 명절은 한국에서만 해당하지 미국 시장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날이니까요. 연휴 동안의 미국 증시는 연일 상승 마감하면서 보시다시피 2월 3일에도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해 주었습니다. 다우 0.63%, 나스닥 0.5%, S&P 500 지수는 0.94% 상승해 준 모습입니다. 여러분, 미국 증시가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 증시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것은 대형 기술주들이 금리 인상 우려를 뛰어넘는 실적을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기업들의 호실적은 연준의 긴축 가속화와 글로벌 금리 인상 이슈로 변동성이 커진 장세에서 시장 불안감을 덜어내는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은 753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2%나 늘어났습니다. 이 알파벳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큰 기업인데요.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을 더한 것에 육박하는 거대 종목인 점을 고려한다면 큰 폭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셈입니다. 게다가 20대 1 비율의 주식 분할을 발표하면서 주주 가치 증대에 나서며 시간의 주가는 9% 상승해 지난해 11월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에 웃도는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 분할은 지분 변동과 관련이 없지만 통상 기업이 자사주 주가 상승을 예상하고 실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 측에서는 통상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애플이 2020년 7월 30일 주식 분할 발표 후 다음날 주가가 10.47%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테슬라도 2022년 8월 11일 발표 이후 13.12%나 주가가 상승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알파벳 외에 칩 제조사인 AMD도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49%나 급증했고, 올해 매출 역시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주들의 어닝 서프라이즈 시작은 테슬라로부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테슬라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21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5%나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354%나 상승하며 역대 최고의 4분기 실적을 발표했었죠. 그날 이후 테슬라 주가는 하루 만에 10%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에 이어 애플도 깜짝 실적을 발표했었는데요. 4분기 매출은 149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1.2%나 늘어났고, 순이익은 20.4%나 증가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역시나 6.98%나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이렇게 기술주들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나스닥 지수를 포함한 3대 지수를 모두 끌어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시장 변동성이 크고 투자자들의 주식에 대한 매력도도 많이 떨어진 이 상황에서 이렇게 역대급 실적을 내며 다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미국의 기업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미국의 기술주들은 금리 인상이든 뭐든 실적이라는 결과로 과정을 증명해 보이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연휴 동안의 미국 증시 반등으로 인해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요. 설 연휴 이후 2월 3일 개장했던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각각 1.67%, 2.15% 상승하며 마감하였습니다. 코스피가 2700선을 회복하고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장 마감 막판에 금융투자에서 1100억 원가량 매물을 던지면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렇게 기관이 던진 이유는 오늘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면서 추세 상승으로는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말 국내 주식 투자를 진행해온 투자자로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정말 투자하기 힘든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모습을 보며 국내 투자는 답이 보이지 않아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투자하게 되었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오늘 주식시장에 개장한 이후 제가 투자 중인 ETF들은 모두 상승해 주었습니다.
타이거 2차전지 테마 2.1%, 미국 S&P 500 지수 추종 ETF는 4.25%, 나스닥 기술주 ETF 6.51%,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6.86%,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3.43%,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 1.82% 상승. 모든 ETF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다른 하락하는 국내 주식 종목들도 있고 폭락하는 주식 종목들도 있었지만 제가 투자 중인 ETF들은 모두 상승해 주어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심지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를 비롯한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은 추가 매수까지 제가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가장 큰 비중으로 추가 매수했던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를 진행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2월 3일 목요일 제 계좌 현황입니다. 설 연휴 전에 계좌 수익률과 비교해봤습니다. 2022년 1월 28일 금요일 00시 기준의 캡처 화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1월 27일 목요일 장 마감 이후의 계좌 현황이겠죠. 보시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를 비롯한 모든 투자 중인 ETF들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계좌 수익률도 마이너스 10%를 넘어 마이너스 320만원이 되는 상황이죠. 지난주 주식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추가 매수를 진행했었습니다. 1월 24일 월요일에 추가 매수한 내역이고 그 이후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오늘 2월 3일 일주일 이후의 계좌 현황입니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는 약 반등해주면서 16,000원대를 다시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은 3.43% 상승하여 2.54%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크게 상승했던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은 6.86%나 상승해주며 수익률이 무려 5.38%를 달성하였습니다. 타이거 글로벌 리튬 앤 2차전지 ETF도 3.35%나 상승해 주었고요. 전체 수익금은 마이너스 210만원으로 저번주 28일 00시 기준 대비 약 100만원이 상승한 상태입니다. 수익률도 약 3% 정도 상승하였고요. 제 계좌 수익 현황을 보면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정말 개인 투자자가 마음 편하게 투자하고 꾸준한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ETF 투자만 한 게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이 ETF들에 투자하고 있지 않고 개별 종목에 이렇게 큰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었다면 오늘같이 시장이 반등하는 상황에서 시장 상승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저는 아직 정리하지 못한 코스피, 코스닥 개별 종목들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개별 종목들은 오늘 같은 장에도 하락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죠. 이전 영상에서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들은 기회가 된다면 바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오히려 손절을 하고 제가 투자 중인 ETF들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더 빠르게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주식시장 변동성이 정말 어마무시하고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심지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증시는 단기간 안도랠리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지만 이런 상승세는 하락장의 끝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또 주식시장 변동성에 대해 일시적인 완충이 아닌 베어마켓으로의 전환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증시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견하는 전문가들이 있는 반면에 시장이 강한 매도세를 보인 이후에 회복할 때는 급등한다고 말하면서 올해 연말에 S&P 500은 현재보다 11%나 높은 5,100포인트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상승할 것이다. 아니다, 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갈리는 현상은 코로나발 경제위기 때도 동일하게 나타났었습니다. 2020년 3월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한 이후 반등할 때도 W자 반등을 보이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확인할 것이니 지금은 증시의 바닥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지금은 증시의 바닥을 확인한 상태고 앞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견이 분분할 때 대부분의 증시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데드캣 바운스라고 말하면서 V자 반등이 일어날 확률이 적다고 이야기했었죠. 즉 W자 반등을 예측했던 전문가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증시는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과 다르게 V자 반등을 보이면서 오히려 전고점을 넘어
더 높이 상승하게 되었죠. 2020년 3월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펼쳐질 주식시장의 전망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알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도 있고 V자 모양의 반등이 바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예측하고 맞출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수많은 전문가들도 예측하지 못하는 시장을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과연 맞출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위로 올라갈지 밑으로 하락할지 모르는 증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일정 현금 비중을 확보해둔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할 때 추가 매수를 진행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과 ETF의 가격이 저렴해져서 동일한 현금으로 더 많은 수량을 가져갈 수 있다면 결국 우상향에서 전고점을 넘어갔을 때 우리의 자산은 더욱 불어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이 꾸준하게 우상향하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붕괴부터 2008년 경제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15년 브렉시트, 2020년 팬데믹까지 수많은 일이 있었고 주식시장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25년간 S&P 500 지수의 수익률은 876%에 달합니다. 결국 25년 동안 내가 넣은 자산이 9배가 넘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 수익률은 지난 10년 동안의 SPY ETF와 QQQ ETF의 수익률입니다. QQQ는 10년 동안 560%, SPY는 264%의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QQQ는 약 6배, SPY는 3배 이상 상승한 겁니다. 금리 인상 이슈,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 오미크론 코로나 확산 등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악재란 악재는 모두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시장은 무너지지 않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게 되어 있으며 결국에는 개별 기업들의 실적과 연동되어 움직여진다고 보면 됩니다. 전 이런 자본주의 시장을 믿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주식을 사 모을 예정입니다. 달러를 통한 미국 주식 직접 투자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우리의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현금이 아닌 자산을 사 모아야 합니다. 부동산 자산이 되었든 주식이 되었든 비트코인이 되었든 자본주의 시장에서 물가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현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현금의 가치가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마이너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도 자본주의 시장에서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지 반드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 투자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과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알찬 내용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